그리고 이제 제가 또 하나가 상담이라 그랬잖아요. 또 하나 제 전공이 상담인데, 상담이라는 건 마음속에 이 살면서 여러 가지 힘든 것들 때문에 어려워하는 분들을 도와주는 거잖아요. 갈등을 해결해 주는 건데, 이게 이제 앞으로 남과 북이 만나면 엄청나게 힘든 일이 많이 벌어질 거다. 자, 사실요, 이게 모든 우리가 이런 거는 아주 정확하게 현실적으로 봐야 되는데, 지금 남과 북이 만나가지고 심리적으로 하나가 된다. 이거는 우리가 차치하고 해도 남쪽은 지금 심리적으로 하나가 돼 있습니까? 남쪽은? 남쪽은 이건 이제 내년에 이제 그 선거를 하게 되는데, 내년에 선거하고 난 다음에 그 국회의원 당선자들을 갖다가 당별로 색깔로 해보세요. 이거 완전히 후삼국 시대 또 나오지 않아요? 그 색깔로 이렇게 보면? 근데 남쪽에서도 지금 이 지역마다 이 4년마다 한 번씩 우리가 후삼국 시대를 연출하는데, 북쪽하고 만나가지고 졸지에 이게 통일이 됐다 그래가지고 화합해가지고 살겠습니까? 어떻게 여러분 그렇게 단순하게 생각이 되십니까? 그게 안 되면은 지금 남쪽이 지금 후삼국으로 갈려져 있다가 거기다 북한까지 해가지고 이게 가미가 되게 되면 그 다음에 이건 뭐가 되겠습니까? 그렇죠.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굉장히 이제 좀 더 잘 생각을 해 보셔야 됩니다. 제가 이제 그 이 북한 이달 주민에 대한 이 상담을 하는데요. 이분들이요, 남쪽 사람들하고 다릅니다. 이 세상을 바라보는 이 시각이 다르고 원하는 게 다르고 그러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요즘에 깨달은 게 뭐냐면, 북한에서 오신 분들에게는 북한에서 오신 분들이 상담을 해주는 게 제일 효과적이겠다. 왜냐하면 서로 이걸 안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래서 요즘에는 제가 그 북한에서 오신 북한 이탈 주민들에 대해서 무료로 상담 훈련을 해줘요. 좋은 상담자가 되는. 그래서 앞으로 너희들은 이 북한에서 오신 분들은 니들이 상담을 해줘라. 그래야지 제일 그분들이 도움을 많이 될 거다. 왜? 남쪽 사람들은 또 쉽게 마음을 안 열어요. 그렇기 때문에 같이 북쪽에서 왔다는 그거가 서로 공감대를 느끼면 훨씬 더 자기 속에 있는 이 어려움을 얘기하니까 그걸 하라. 그래서 이제 제가 지금 이제 제 제자들 중에는 앞으로 북한 이탈 주민들을 대상으로 상담을 해주겠다 하는 이런 상담 전문가 교육을 지금 받고 있는 제자들이 있어요. 그게 이제 앞으로 이 남쪽하고 북쪽 사람들의 마음에 이제 그 갈등 때문에 오는 어려움, 이게 뭘 거다 하는 거는 아주 눈에 보기에 뻔한데요. 이거를 이제 알 수 있을 거다. 지금 이제 이런 얘기죠. 요즘에는 좀 달라요. 요즘에는 다른데,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제 그 정부에서 이 북한 주민들에 대한 그 정책이 뭐였느냐면, 여기 직장 찾아주고, 그 다음에 결혼시켜주고, 그러면 이제 정착될 거다. 이렇게 아주 심플하게 생각을 했는데, 그 정책이 거의 대부분이 그게 실패로 끝났습니다. 왜? 북한에서 살던 분들이 남쪽에 와서 회사 생활을 하는데 이게 적응을 잘 안 합니다. 왜 안 하는지 아십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이 북쪽에서는 이게 모든 게 다 이 중앙에서 통제를 하고 모든 거를 공평하게 놀아갖는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열심히 일한다고 그래서 더 많이 갖고 가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되니까 이 노동의 강도가 여러분 생각에 북한에서 살 때의 노동 강도하고 남쪽에서 살 때 여러분의 노동 강도하고 강도 세기가 어디가 더 셀 것 같습니까? 남쪽이 몇 배나 강도가 셉니다. 그게 아직까지 여러분이 북쪽을 잘 모른다는 얘기예요. 이 남쪽이 훨씬 더 노동 강도가 셉니다. 그리고 내가 남들보다 더 많은 노력과 이 생산을 하지 못하면 나는 도태된다라고 하는 게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자본주의의 원리입니다. 여러분이 도태되지 않으려고 하게 되면 굉장히 열심히 일을 해야 되고 남보다 내가 더 나은 성과를 올려야 되고 하는 게 우리는 아예 어렸을 때부터 이게 몸에 배 있는 생활을 하는데 저쪽은 그렇지가 않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은 이게 어떤 특수하게 몇 분이 마음이 나빠서 요령 피우는 게 아니고 온 나라가 다 그렇다는 거예요. 온 나라가. 그게 공산주의가 가지고 있는 특징이에요. 내가 열심히 일한다 그래가지고 나한테 더 들어오는 게 아니야.
모든 거는 국가가 당이 통제하는 거기 때문에 나는 배급을 받는 거죠. 내가 일 더 많이 했다고 더 많이 받는다든가 이런 게 아니에요. 그래서 북쪽에서 이제 이탈한 특히 남자들한테 여기 와가지고 제일 좋았던 게 뭐냐? 그 물어보면 공통적인 먼저 첫째가 뭔 줄 아세요? 자동차 내가 내 차 사가지고 내가 돌아다닐 수 있다는 게 꿈꾸는 것 같다는 거. 저기서는 자동차가 개인이 가질 수가 없죠. 거의 대부분이. 근데 여기는 다 이 자동차 하나는 요새는 뭐 가지고 있는 거는 뭐 본인이 그 운전하기 싫으니까 없는 것 뿐이지 내가 간절히 가지고 싶은데도 그건 내가 못한다. 이런 거 거의 없지 않아요? 두 번째로 좋은 건 뭔지 아십니까? 남자들이 술 마음대로 먹을 수 있다는 거. 거기서는 그 명절날이나 특히 이렇게 술이 그 배급이 옛날에 나왔는데 여기는 그냥 소주 그냥 가서 이렇게 24시간 사가지고 먹을 수 있으니까 이 사람들한테는 처음에는요 24시간 자가용 타고 가가지고 24시간 소주 사가지고 놀러 가서 먹을 수 있다는 게 이게 세상에 그렇게 좋은 게 없는 거야. 어떻게 그 기분이 어떨 것 같으세요? 그리고 와가지고 조금 지나면 이제 불평이 나오기 시작하는데 그 불평이 뭐냐면 살기가 여기가 어려워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여기가 노동 강도가 굉장히 세요. 그건 마치 뭐하고 똑같으냐면 이 남쪽에 지금 살고 있는 젊은이들이 난 외국계 그 회사에 가서 일하고 싶다. 거기가 굉장히 이 페이도 많이 주고 그러니까 내가 거기 가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요. 외국계 회사에서의 노동 강도하고 우리나라 회사의 노동 강도하고 어디가 더 셀까요? 외국계 기업의 노동 강도가 훨씬 셉니다. 이 한국의 일반 회사보다. 그래가지고 단지 월급 많이 준다고 거기 갔다가 거의 대부분이 나옵니다. 그렇게 일을 못 따라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현실을 한번 직접 경험을 해보게 되면 마음속으로 여러분이 머릿속으로 그리고 있는 게 얼마나 다른가 하는 것을 금방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북한에서 이제 이쪽을 넘어온 다음에 한 1, 2년 있다가 이제 솔직하게 친해지니까 이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이 친구들 소주 한 잔 먹고 솔직하게 자기 속에 있는 얘기를 해보게 되면 거의 대부분이 이 남쪽에 온 거 후회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이제 한두 잔 더 먹고 나면 내가 다시 북쪽에 올라갈 수만 있다면 절대로 남쪽에 내려가지 말라고 도시락 싸갖고 다니고 내가 말리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진짜 합니다. 그러면서 다 하는 얘기가 여기는 사람 살 데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남쪽은 사람 살 데가 아니라는 거야. 그렇죠? 그게 이제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게 아까 우리나라 기업이나 외국 기업에서 다른 게 노동 강도가 다르다 그랬잖아요. 이 강도가 그러니까 거기나 우리나 다 열심히 일해야 되는 걸 마찬가지인데 강도가 다르다는 거야. 강도가. 자, 이제 이게 어렵고요. 근데 그걸 왜 그렇게 느끼는가 하는 건 내가 조금 이따 이제 얘기를 해드리겠는데 이거 이제 자꾸 더 이야기를 진행하기 전에 여기 계신 분들도 오해하실까봐 그러는데요. 이거는 그 남쪽 또는 북쪽에 사는 사람들 개개인의 어떤 도덕성이라든가 이런 거가 차이가 있다 그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도 북쪽에서 예를 들면 한 50년 살았으면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게 되는 거고 또 지금 북쪽에서 오신 이분들도 처음부터 여기서 살았다면 여러분처럼 자본주의적인 사고를 하는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는 어떤 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체제가 굉장히 다른 체제를 살다 보면 다를 수밖에 없다는 것을 내가 지금 여러분에게 얘기를 하는데 그게 굉장히 처음에는 아주 이게 이 갈등으로 굉장히 많이 다가온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도 아주 좋은 얘기를 하셨는데 거기서는 정말 다들 목숨을 걸고 일로 넘어왔다. 그리고 내가 여기 오게 되면 굉장히 나한테는 진짜 조금 더 내가 목숨을 걸고 넘어온 거에 대한 당연한 어떤 그 보답이 있고 내가 좀 잘 살 거라고 생각을 했다가 여기 와보니까 굉장히 살기 어려운 여기가 오히려 살기가 더 어려워요. 그러니까 여기가 천국이 아닌 거야. 도저히 이 자본주의적인 게 이게 여기서 태어나가지고 20년, 30년 산 사람도 못 살잖아요. 여러분들 보면. 근데 아주 여러분들 여기서 굉장히 잘 사는 것 같은 표정 짓고 있는데 여기서도 이 태어나가지고 이 훈련을 여기서도 받았는데도 여기도 낙오하는 사람 많은 사회잖아요. 그러니까
전혀 이게 그 생각이 좀 다른데고, 그 다음에 그 특히 남쪽 이 북쪽 남자하고 남쪽 이 여자하고 이렇게 결혼했다. 이거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남쪽에서 산 사람하고 만나서도 이거 안 되잖아. 그래서 이혼율 자꾸 올라가는데 이게 북쪽에 하고 남쪽하고 만나서 되겠어요? 이게요, 그 북쪽은 아직까지도 훨씬 더 이 조선시대적으로 살아요. 이 조선시대.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조선시대에 살다가 이 36년 동안 이제 일제 이 지배를 받다가 남과 북이 갈라지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남쪽에는 주로 이제 뭐 민주주의라고 하는 이런 자본주의가 들어와가지고 이제 개인이 중시해주고, 여기는 임금이 없어졌잖아요. 저기는 아직까지도 임금이 그대로 있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 사람들이 500년 동안 조선시대에 살다가 거기다가 지금은 이제 그 왕이 누구로 바뀌었어 지금? 수령으로 바뀐 거지. 다른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저기는 일당 독재를 아직도 하는 거고, 수령님이 아직도 굉장히 하고, 지금도 그 나이 어린 사람이 그 백두산에 흰말 타고 돌아다니잖아요. 지금도. 이게 언제 때 얘긴데? 왜 그게 가능하냐? 이 사람들은 아직까지도 한 번도 개인의 자유라든가 이런 것이 소중하다라고 하는 민주주의라든가 이런 걸 경험을 안 해본 분들이야. 이 사람들이 살기가 굉장히 어려워가지고 결국에 이제 북쪽을 이제 탈출하잖아요. 그런데도요, 거의 대부분이 이분들 이 수령, 김일성, 김정은에 대해서 전혀 부정적인 얘기 거의 안 합니다. 아무리 술이 취해도. 얼마나 이게 훈련이 돼 있는지. 우리는 뭐 맨 입에도 얘기 막 하잖아요. 근데 이분들은 그게 어려워요. 하도 태어나서부터 이게 이 교육을 받아놨기 때문에 결국 그 체제가 힘들어서 이 목숨을 걸고 나왔지만, 다들 왜 나왔냐 그러면 뭐 자식 공부시키려고 왔다든가 뭐 되게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지, 그 절대적으로 이 지도자에 대한 얘기를 못 합니다. 이게요 굉장히 무섭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받았던 교육이라는 게. 그래서 이분들하고 같이 연구를 하면서 친해지면 친해질수록 이분들은 우리하고 참 다른 세계에서 살았구나 하는 것을 아주 여실히 느낄 수가 있는데요. 저기는 아직까지도 굉장히 남존여비 사상이 굉장히 강합니다. 겉으로. 근데 이제 우리나라는 벌써 이제 많이 지금도 뭐 좀 그런 아직도 여성들이 약간 여러 가지 면에서 좀 차별을 받는다, 이제 이런 것도 있긴 하지만은 이제는 상당히 많이 달라졌죠. 근데 저기는 아직까지도 이 소위 대남아 사상이라는 게 그대로 아직도 유지가 되고 있어요. 이걸 어디 가서 보면 알 수 있느냐면, 연변 조선족 사는 데 가서 연구를 우리가 하는데 그걸 보면 거기도 똑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남편이 굉장히 이 북쪽에서 오면 이 가장으로서의 권위라든가 이런 것을 굉장히 강조한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에 이제 남쪽에서 자라난 여성들은 이제 그런 거를 별로 그렇게 받아들이는 문화가 아닌 데서 성장을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생각에는 얼마나 달라졌을 것 같아요? 그걸 우리가 표면적으로 보면 많이 달라진 것 같고 비슷한 것 같은데, 이게 안에 들어가서 가치라고 하는 거를 밑에 내려가면 내려가서 확연히 달라요. 우리가 지금 70년이에요. 70년. 70년을 갖다가 이제 살았는데, 자, 이제 지금까지 얘기를 했는데, 한 가지 이제 중요한 얘기를 좀 우리가 해야 되는데요. 우리 경제적인 통일이나 지리적인 통일이나 이런 거는 굉장히 오히려 어떻게 보면 이거는 통일이 되는 순간에 그냥 그건 통일이 돼요. 그런데 제일 안 되는 게 아까도 이제 심리적인 통일이 안 된다고 그러잖아요. 그 왜 안 되느냐 하면, 우선 심리적으로 통일을 해야 되느냐 하는 거에 대한 이거 자체가 정해지지가 않아요. 이걸 이제 이거하고 같이 이제 우리가 다뤄야 될 게, 심리적인 통일이 있고 이것 때 심리적인 통합이 있어요. 이게 심리적으로 통일이 돼야 되느냐 아니면 심리적으로 통합이 돼야 되느냐,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이슈인데, 이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이 문제를 관심을 가지면서 여러분들도 스스로 이거에 대한 거를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이 통일이라고 하는 거는 영어로 쓰면은 unification이에요. unification이니까 하나로 되는 거죠.
이 그 통합이라고 하는 거는 인테그레이션이라는 거예요. 자, 그럼 이게 뭐가 다르냐? 이제 이런 거예요. 여기요. 지금 이제 여기가 지금 이게 남쪽이고, 자, 이제 여기가 이제 북쪽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이 70년을 떨어져 살았단 말이죠. 떨어져 살았다 그러면 요 부분은 지금 상당히 이 유사한 부분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유사하지만 여기가 남쪽이고 여기가 북쪽이면 여기는 이미 북쪽하고는 다른 부분이고 여기는 남쪽하고 다른 부분이 있겠죠. 70년 동안 서로 다른 이 그 체제 하에서 살다 보면 그 문화가 같을까요? 다를까요? 다르죠. 아까도 제가 그 이 수령에 대한 그 지도자에 대한 이 마음가짐을 얘기를 했는데 한 10여 년 전에 그 아시안 게임을 할 때 북쪽에서 그 체제 선전하기 위해 가지고 그 젊은 여성들이 그 아시안 게임에 이게 그 응원단으로 한 200명이 왔었던 거 여러분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 친구들이 그걸 하고 난 다음에 이제 이동을 하는데 그날 갑자기 비가 왔는데 이 비가 오는 이 가는데 이 길에 이 그 남쪽하고 북쪽에 김대중 대통령하고 김정일 지도자하고가 악수하고 있는 사진이 걸려 있는 그게 있었는데 그게 비 오는데 맞고 있었어요. 비를 맞았다고. 한국 사람들은 그거 비 맞거나 말거나 아무도 관심이 없어. 우선 보질 않으니까 별로. 그런데 이거를 그 버스를 타고 가던 아시안 게임의 여자 그 응원단들이 난리를 쳐가지고 그래서 멎었어. 그랬더니 뛰어내려가가지고 우리 수령님이 비 맞고 계시는데 이걸 어떻게 그냥 놔두냐고 그걸 떼가지고 가슴에 품고 왔어. 자, 여러분 지금 만약에 옆집에서 그런 일이 벌어진다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우리가 남과 북이 70년 동안이 갈라져서 생기는 일들이야. 이런 일들이. 그 사람들이 뭐 억지로 이 당에 충성하는 모습을 보이려고 했다고 저는 생각을 안 해요. 그게 몸에 뱄어. 왜? 그렇게 이게 몸에 배이지 않으면 저기서 견디기 어려우니까. 자, 앞으로 통일이 된다면 여러분들은 그런 분들하고 같이 이제 산다라고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그 어떤 일이 벌어질까? 이게 지금 우리가 앞으로 겪어야 될 그런 일들이다 이거야. 여기 지금 여기 그래도 오신 분들은 여기 와서 이제 사람 사는 게 똑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저기 안 오신 분들 거의 2,500만은 어떤 생각을 할까? 그리고 제가 연구하면서 만나봤던 거의 대부분의 탈북자들은 여기 와서 후회해요. 여기 사람 살 때가 너무 힘들어. 사람 사는 게 힘들죠. 여기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 여기서 태어나서 사는 젊은이들도 여기도 힘든데 그게 다른 체제에서 와가지고 여기에 견디는 게 이게 쉽겠어요? 그러니까 어렵다고 느끼는 게 지극히 정상이야. 그게 그분들이 나빠서 그런 생각을 하는 게 아니고 이게 지극히 정상적인 거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이 두 가지에서 남쪽의 문화, 남쪽에 살아가는 방식의 남쪽의 문화하고 북쪽의 문화하고가 같은 점도 있고 다른 점도 있겠죠, 이제. 응? 같은 점도 있고 다른 점도 있겠죠. 자, 그러면 요 같은 점은 빼버리고 요 다른 점을 놓고 볼 때 여러분 생각에는 이 다른 점을 없애가지고 남과 북이 계속 우리는 하나로 가야 될까요? 이게 심리적 통일이야. 이게. 그리고 심리적 통합이라는 거는 남쪽하고 북쪽하고는 이제 70년 동안 서로 다른 이념과 생각을 가지고 살았기 때문에 서로 다르다는 것을 인정을 하자는 거예요. 인정을 한 상태에서 서로 잘 살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자. 이게 통합이야.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결정을 해야 되는 건데 지금까지의 소위 정부 주도의 이 통일에 대한 거는 다 심리적 통일을 하자는 거야. 그러니까 이분들에 의하면 남과 북이 더 달라지기 전에 빨리 하나가 돼가지고 남과 북이 똑같아지자는 거야. 이게 심리적 통일론이에요. 근데 또 한쪽에서는 이미 이제 다르기 때문에 상당 부분이 다르다는 것을 서로 인정을 하면서 서로 조화를 이루면서 우리가 살아갈 준비를 하자 하게 되면 심리적 통합론이 돼.
근데 지금까지의 이 통일의 문제를 다루었던 대부분의 사람들의 이 그 논지는 심리적 통일을 하자. 그래서 빨리 더 달라지기 전에 일단 통일이 되고 보자.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지. 왜냐하면 날이 가면 갈수록 더 차이가 많이 나니까. 그런데 이 통합을 주장하는 쪽에서는 이미 많은 차이가 나는데 이거를 억지로 하나인 것처럼 해가지고 자꾸 통일을 하려고 하지 말고 다른 거는 다른 거다라고 우리가 인정을 하고 서로 다름을 받아들이는 훈련을 하자. 그래야지 우리가 통일이 되고 난 다음에도 훨씬 더 남과 북이 조화스럽게 살 수 있다. 우리는 막연히 심리적 통일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게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다는 게 30년 이미 통일을 우리보다 앞당겨서 했던 독일의 경우를 봐도 이게 그렇게 간단한 게 아니다 이거예요. 그런데 독일은 우리보다 훨씬 더 통일이 이게 쉬웠던 나라예요. 왜냐하면 독일은 우리하고는 달라가지고 자기네끼리 전쟁을 한 적이 없어. 자기네끼리 전쟁을 한 나라가. 근데 우리는 정말 불행하게도 남과 북이 서로 전쟁을 한 나라야. 그래서 지금도 이 남쪽에 살고 있는 상당히 많은 사람들 중에 어른들은 이 북쪽 사람들이 남쪽에 내려와서 6.25 때 어떠한 일을 저질렀는가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생각을 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이거는 또 마찬가지야. 그거는 서로 북쪽이냐 남쪽이냐가 문제가 아니고 전쟁이라는 속성이 그런 거예요. 그 얘기는 북쪽에서도 지금 6.25 때 남쪽의 군인들 때문에 많은 아픔을 겪은 분들이 아직도 살아 계실 거다라고 우리가 가정하는 게 훨씬 현실적이야. 그러면 이분들이 통일이라고 하는 걸 생각을 할 때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 아픔을 줬는가 하는 거가 지금도 정말 요새 말로 하면 그 상처가 트로마로 남아 있어요. 요새 이 남쪽에서도 이 젊은 사람들이 이 나이가 많으신 분들이 공산주의에 대해서 굉장히 반대한다 그럴 때 이 그 레드 콤플렉스가 있다 이렇게 자꾸 얘기를 하는데요. 그게 참 말이 안 되는 얘기가 뭐냐면 자기네들은 경험을 안 해봤는데 경험을 안 해본 사람이 그 아픔을 경험한 본 사람들에게 대해서 당신들은 콤플렉스가 있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게 이건 말이 안 되는 얘기야. 같이 경험을 했는데 특정 사람들이 있다면 너희들은 이상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자기는 경험을 하나도 안 해보고 그걸 경험한 사람들이 또다시 그거 됐을 때 힘들 수 있겠다라고 걱정하는 거에 대해서 레드 콤플렉스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말이 안 된다는 건 아세요? 그러기 때문에 그게 왜 그런 생각을 하게 됐는가 하는 거를 우리가 그 아픔을 이해를 하기 전에는 단순히 어떤 사람이 겉에 난 행동 때문에 그게 좋다 나쁘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경험해 본 분들은 그걸 경험해 보지 않은 사람들이 하는 생각이 굉장히 위태위태하다고 느낄 수 얼마든지 있어요. 여러분들도 이제 어느 정도 어른이 됐으니까 그런데 여러분도 한번 청소년 때를 한번 돌아가 봐요. 청소년 때로 돌아가가지고 여러분이 뭘 하나 하겠다고 그러게 되면 부모들이 야, 그거 위험하니까 하지 말아라. 그러면 다들 뭐라 그랬어요? 아, 그거 위험해요? 그럼 내가 안 할게. 그랬어요? 아니면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 그러지 않았어요? 뭘 알아서 해? 사고 나는데. 그러면서 겪으면서 넘어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도 여기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